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입니다. 자, 우리 XRP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267원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중요한 네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봉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알아볼 거고, 두 번째로는 고래들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지만이 찐바닥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들이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ETF 승인이 연기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SEC 의장 아직까지도 취임을 못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언제 정도 취임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ETF 승인 연기가 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런 부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 네 번째로는 오늘 CPI 지수가 발표됩니다. 3월 20일에 있을 금리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CPI 지수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 그리고 우리 XRP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봉을 보면서 먼저 지금 현재의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전에 3월 2일에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장대 양봉의 시가를 깨면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일시적으로 지금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분명히 이 장대 양봉이 만들어질 때 그때는 조막송 거래가 들어왔다. 이것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돈 있는 대왕 거래들은 전혀 다른 구간에서 들어와 있고 거기서 자리를 잡고 있다.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 겁니다. 어느 구간에서 들어왔는지 그것만 여러분들 확인하신다고 하면 가격에서 찐바닥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확실히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봉상에서는 그렇게 흐름상 큰 변화가 없죠. 그리고 시문의 심리선 지금 현재 보면 다시 한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야, 고래들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죠. 고래들의 매매 현황입니다. 매매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고등이 10개 이상 뜬 애들은 진짜 돈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들을 대왕고래라고 하는데 대왕고래들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매수의 흐름이 한 번 더 보였습니다. 이전에 제가 여기에서 매수를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해드렸죠. 자, 이번에도 들어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3월 5일 날 3,606원에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3,200원대, 3,300원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고래들이 지금 3,300원, 3,400원, 그 다음에 3,600원까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진을 하고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단가로 보면 분명히 물려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얘들은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들어왔을까요?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왔을까요? 아니죠.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왔다고 하면은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데 그냥 무심하게 툭툭툭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단가가 지금보다 높아져 있어요. 그렇다면 얘들의 생각은 뭐다?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로 ETF 승인이 연기됐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런 기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SEC는 또 다른 XRP ETF 신청서를 인정했다. 그런데 그 전에 들어온 것 중에서 두 가지는 연기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상원에서 인준을 받을 때까지 일부 결정을 연기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건 뭐겠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소리죠. 새로운 위원장이 오면 그 위원장의 책임하에 따라서 우리들은 일을 하겠다. 임시직은 좀 그렇다. 책임을 안 지고 나가버리면 책임자가 나중에는 그냥 온팍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 위원장이 왔을 때, 그때 부임을 했을 때, 그때 추진해도 늦지 않다. 면피하겠다. 이런 거겠죠. 자,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지금 ETF 승인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SEC 위원장이 언제 정도 취임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또 다르게 현물 XRP ETF 승인 신청을 프랭클린 템플턴에서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정말 큰 회사입니다. 여기까지 뛰어들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나머지 블랙록도 같이 제가 미리 예상했던 것처럼 분명히 XRP ETF에 신청서를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확인이 되면 신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서 바로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EC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 때도 이때 게리 겐슬러가 지명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상원 의원에서 인준 절차를 밟는 것에 대해서 약간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4월 달에 청문회가 끝나고 인준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그렇게 늦어지고 있고 일정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저번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늦어진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는데 아무리 늦어도 4월에서 5월 정도는 취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뭔가 맞아 들어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월 달에는 정말 깔딱깔딱 보릿고개다. 그때 급나가는 흐름을 보였었고 이때만 잘 지내면 분명히 3월 달에는 다시 한번 추세의 전환, 4월 달에는 이제 상승의 출발점, 5월 달에는 분명히 5월 8일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취임과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월 달 정도 되면 이런 시너지 효과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 XRP ETF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기가 아닌 조금 조속하게 빠르게 승인이 될 수도 있다는 이런 기사가 예상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시킬 수도 있겠구나. 빠르게 승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자, 이 신문과 같이 빠르게 승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리플에 좋은 소식이 있죠. 영국 중앙은행에서 리플과 협력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영국 중앙은행의 요구를 충족했으며 이 부분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에서 요구를 한 거, 그걸 전부 충족했고, 그리고 리플의 기술 신뢰성을 강화하고 전 세계적으로 리플 제품의 채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점차적으로 생태계를 늘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살아남기 위해서 생태계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분명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XRP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믿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는데 단지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뭡니까? 가격의 하락, 내 계좌의 마이너스. 그것 때문에 지금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너무 조급한 거죠. 그렇지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2025년도 큰 그림만 생각하시라고. 분명히 5자리 숫자까지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신문과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5자리 숫자보다 더 큰 숫자를 한번 보고 싶다 하고 이 리플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 감이란 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뭐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근거도 없이 무조건 찍는다고 해서 다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우리 XRP 투자할 때 그때 분명히 확신을 갖고 투자했고 그리고 우리 리플이 XRP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볼 때 우스갯소리로 시험 볼 때 답을 다 적고 나서 이상하다. 이거 뭐 좀 틀린 것 같은데 하고 다시 재차 보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답을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거의 틀리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판단이 옳았다는 것 곧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2025년 12월에 다시 한번 2월달, 3월달, 4월달 여기를 되돌아봤을 때 그때 내가 정말 잘 견뎠어. 그래서 이렇게 5자리 숫자까지 볼 수 있게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트럼프 정책 따른 인플레이션 대안 가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관세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트럼프의 의중에 대해서는 제가 제 채널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바로 제 이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가 있어요. 그 더보기에서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겁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그 영상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속내는 무엇인지, 트럼프가 왜 관세 정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관세 정책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나중에 나타나게 될 것인지,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놨으니까 꼭 영상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은 생각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합 전에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서밋 행사가 있었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만찬의 장이었다. 그렇지만 끝나고 만찬을 할 때 그때 카메라가 없었을 때 그때 이야기 나온 게 있었다. 그 중요한 내용은 너희들이 지금 억만장자지. 내가 조만장자를 만들어 줄게. 이거였다. 제가 추측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끝나지 않을 거란 거 여러분도 아시죠? 자, 여기다 보면 텍사스주에서 최대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매수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지금 연방 기관에서는 이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앞으로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넘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지만 뒤에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루미스 상원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법 법안을 재도입하겠다. 그래서 5년간 100만 비트코인 매수하겠다. 20년 최소 보유를 제한한다. 그래서 이 법안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원 의원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원 의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지금 다수기 때문에 그것이 일사천리적으로 그냥 통과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백악관의 암호 서밋 이것 때문에 야 진짜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매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정말 이거 수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가 시나리오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시나리오였습니까? 바로 이거. 향후 6개월 동안 갚아야 할 부채가 7조 원인데 그 다음에 행정부의 전략이 불확실성을 조성하고 주식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약세를 유도하고 그리고 채권의 매수를 증가하게 만들면서 미국 국채 10년물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9에서 4.2까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자, 이후에 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도록 만들어 낼 것이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전에 시장에서 75bp 정도 인하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후에 100bp 이상까지도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지난 11월과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 비트코인 상승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과 같이 우리 XRP가 상승한 것과 같이 다시 한번 금리 인하가 되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자, 그러면 오늘 발표된 CPI 지수가 정말 중요할 것이다. 자, 네 번째 이야기죠. 오늘 CPI 지수 발표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밤 9시 30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3%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예측은 2.9%입니다. 자,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시장은 그래도 한숨을 쉴 겁니다.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3월 20일에 있을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금리 동결로 갈 것이다. 자, 올해 들어와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한 그런 트럼플레이션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렇게 바쁘지 않다. 천천히 할 것이다. 그리고 2027년도 말까지 3%대까지 떨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2.5%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처음에 2.9%대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다 했는데 다시 3%대까지 올렸단 말입니다. 이런 불안한 그런 흐름 때문에 지금은 서서히 내리는 게 중요하고 2025년 또 75bp까지 내리는 그런 예상을 했지만은 더 추가적으로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내가 잡아줄 테니까 금리 인하 너희 연준에서 해라. 연준에서 해야 될 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겠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관세 정책이라는 것 때문에, 관세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자, 트럼프 대통령 속내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속내, 그것만 알게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크게 걷어낼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모르고 여러분 투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아랫부분에 더보기에서 제가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했죠. 트럼프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것만 알게 된다고 하면, 내가 1억 원만 투자하면 나중에 10억 원 이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로 영상을 찍었어요. 거의 뭐 50분 이상의 영상이기 때문에 좀 길긴 합니다. 그런데 알 것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영상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3월 20일에 있을 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 동결은 당연시 되고 있다. 지금 99.7%까지 확률이 올라가고 있죠. 뭐 별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의 금리 결정은 동결로 갈 것이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5월 8일에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남았죠. 그래서 이때를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의 첫 단추를 꿰일 겁니다. 그러면 관세 전쟁이란 이런 부분이 조금은 사그라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SEC 의장이 취임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그 시너지 효과는 더 크게 될 것이다. 왜? XRP, ETF까지 같이 엮여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 금리 인하에 ETF 승인 이 부분에 같이 엮여 있다. 그리고 새로운 위원장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XRP와의 소송 부분 이 부분까지 다 끝내버린다고 하면 모든 게 해소되면서 호재거리가 부각이 되면서 당연히 우리 XRP는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또 금리 인하가 되면은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도 상승하는 분위기죠. 그 분위기 속에서 우리 XRP는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2월달 정말 잘 견디셨잖아요. 그러면 3월달도 잘 견디실 수 있습니다. 왜? 추세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에 2월보다는 조금 더 덜 괴로운 그런 달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말 괴롭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할 겁니다. 자, 이제는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절대 이런 흐름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에서 고래들이 들어와서 포진해 있다. 자, 이 단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가격의 찐바닥이란 그런 신호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고래들의 매수의 그 흐름, 매매의 그 단가와 내가 매수하려고 하는 찐바닥의 단가, 그 단가가 조금 갭 차이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만약에 고래들의 단가가 더 낮아진다. 그러면 그때는 기다리셔야 돼요. 왜? 찐바닥을 확인하셔야죠. 자, 찐바닥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자, 첫 번째로 이렇게 음봉의 아랫꼬리를 길게 다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분명히 고래들, 돈 있는 애들이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나오기 전에 고래들의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문이 여러분들에게 매 영상마다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을 시켜드리죠. 근데 영상이 좀 늦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문의 코인TV 지금 현재 253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자, 여기에는 제가 바로바로 올려드려요. 고래들이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빨리 알고 싶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빨리 알고 싶다. 제가 새벽 3시에도 여러분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보면 새벽 3시에도 막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도 안 주무시고 새벽 3시, 4시에 이걸 내가 확인해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셔서 누구보다 빠른 내용을 그리고 기사에서 아직 나오지 않는 내용을 먼저 아신다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 XRP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빠른 판단이 서실 겁니다. 자, 그런 빠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게 필요하겠죠. 뭡니까? 바로 시문의 코인TV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백악관 서밋 행사에서도 이런 자료들이 있었죠. 자, 이런 자료들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또 영어이기 때문에 해석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현재 253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 분들과 같이 여러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일수록 같이 나눠야 됩니다. 고통을 나누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 매주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오셔서 정말 어렵다. 정말 이런 거 좀 시문에게 좀 이야기를 해서 좀 조언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 바로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셔야 되겠죠. 왜? 제가 오프라인 모임 관해서 공지를 드릴 때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데나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느 장소인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텔레그램 방에 먼저 들어오시는 게 제 1착이다. 자,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답장을 드릴 겁니다. 자, 그 답장 보시고 바로 링크 딸깍 하고 클릭하시면 바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렵다. 정말 힘들다 하시는 분들 오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나 오프라인으로 같이 이 시문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010-9966-3148로 문자 입장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다익남 시문이었습니다.